차주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네.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네. 27살이고요. 네네. 하는 일은 이제 저희 동네에서 네. 작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차량 소개 좀, 네. 연식, 차량명, 등급. 네. 일단은 연식은 2022년식이고요. 네. M340i 퍼포먼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가 되게 금방 된 편이에요. 이제 기존에도 BMW 차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자, 그럼 요 2022년식, 그렇죠? 네네. 소유 기간이 지금 이제 차 나온 지는 2주 정도. 2주요? 네네, 2주 정도 됐어요. 네. 이제 막 길들이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키로수가 키로수 이제 1100km 정도. 1100km. 네네네. 자,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그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그전 차량도 이제 BMW 2021년식 네. 이제 118D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을 운행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모종의 사건, 일련의 사건으로 이래서 기변을 해야겠다. 여기서 사건?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뭔가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떤 사건이죠? 네. 사실 이렇게 뭐 엄청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이게 기변을 해야 할 만큼의 네. 되게 당연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그 할머니랑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님이랑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는 또 못 들어가고 빌라에 원래 형편이 좋지도 않지만 빌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빌라 사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또 협소하거나 아니면 주차 공간이 없거나 CCTV 이런 건 또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량을 누가 자꾸 긁어놓고 간다거나 아니면 분명 이게 충격의 흔적이 뭐 차대차 충격의 흔적이 남았는데 뭐 접수 안 하고 도망가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가 이게 내가 유독 이 차를 뽑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로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잘 친한 지인분께서 이제 너랑 차랑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또 기변 꼬심을 또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또 그런 미신은 믿지 않지만 그러면 차를 바꿔볼까요? 해서 대박. 일단 그렇게 돼서 어떻게 원래 차량을 1년 정도 운행을 하고 차량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128D에서 네네. M340i. 그렇죠. 네. 원래는 드림카였어요. 이 M340i가 정말 드림카였고 118D 출고 당시에도 진짜 내가 돈도 열심히 벌고 모으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반드시 저 차를 타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차를 먼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멋진 마인드죠. 네네. 자, 그러면 이 차 사기 전에 경쟁 차종은 전혀 없으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타사 뭐 벤츠라던가 아우디 라인에서의 경쟁 상대는 아예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그 비슷한 가격대의 6기통 3000cc 또 엔진이 없기도 하고 뭐 비빌차는 아니지만 박스터도 4기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6기통 맛을 느껴야 한다면 BMW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또 BMW 안에서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차량이 워낙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이제 벌이가 충분하신 분들이면 또 모를까, 약간 30대 중후반의 나이대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또 생각하셔야 되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젊은 뽕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카푸어 느낌으로 이제 지르게 된 건데, 여하튼 그래서 가격이나 뭐 엔진 혹은 이제 차량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만족을 해서 BMW M340i를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게 저도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게 P1-4라고 해서 이제 BMW M340i 퍼포먼스 P1-4 이렇게 해서 옵션이 빠진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옵션이 빠졌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뭐 터치패드라던가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은 빠지지 않고요. 네. 전동 트렁크가 빠졌습니다. 근데 전동 트렁크도 정말 재밌는 거는 닫힘 버튼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리는 건 전동이고요. 네. 킥 모션도 됩니다. 네. 근데 닫을 땐 손으로 닫아야 돼요. 네. 네, 수동으로. 네. 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웃기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랑 이제 디지털 키가 빠진 옵션이에요. 그래서 7,700만 원에 9,700. 네,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혹시 결제는 어떻게 좀 하셨는지? 네. 제가 이제 사업자다 보니까 네. 개인 사업자 BMW 파이낸셜 서비스 통해서 네. 개인 렌트, 사업자 렌트 사업자 렌트. 네로 하고 있고 네. 선수금은 거의 없다시피입니다. 왜냐면 전 차량의 위약금이 이제 4천 약 80만 원이었는데 네. 그 금액을 이제 부랴부랴 처리하느라 딜러분이랑 같이 힘쓰고 해서 선수금 넣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한 케이스죠. 보시는 독자분들께서 네. 바라보시기에도 그러면은 조건이 혹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7세지만 현재 네. 근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21세 보험으로 네. 차량 운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가 아무래도 네. 그 렌트료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월에 납부하는 금액은 약 186만 원 정도. 몇 년 동안이요? 10월까지는 제가 이제 생일이 지나기 네, 전까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10월이 생일인데요. 네. 그래서 생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대략 150만 원대, 160만 원대까지. 몇 년 동안 내야 되는 거예요? 5년입니다. 5년 네, 동안? 5년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거 혹시 할인은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내역은 이제 네. 조금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네. 딜러분이 이 차량에 200만 원 할인을 해주시고 오. 또 전 차량 위약금을 처리하는데 저랑 좀 이렇게 돈을 많이 섞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됐네요. 그렇게.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보험료는 당연히 월 나가는 비용이 그렇죠. 네. 취등록세나 이런 것도 들어가 좀 있고. 네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네.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그렇죠. 일단은 고급유입니다. 고급유. 네. 옥탄가 95 이상의 고급유가 세팅이 돼야 하는 차량이고요. 옥탄 부스터나 이런 거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주유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고급유가 없는 주유소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곤란하거든요. 이제 며칠 전에도 남양주에서 고급유 주유소 찾다가 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고급유 세팅을 하고 있고 일반유를 넣게 되더라도 옥탄 부스터나 이런 제품 활용을 하면 좀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고급유. 자, 그러면 네. 혹시 만땅 비용? 완땅 비용. 네. 처음에 차량 출고하고 이제 기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유소 가서 만땅 넣어봤는데 13만 8천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대략 14만 원 정도,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유가 기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한 2,200원 가까이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차 계약하고 나서 바로 받으신 거예요? 네, 이제 어떤 인도요. 네, 바로 받았죠. 그 바로의 개념이 원래 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이제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네. 너무 오래 걸리시는 그렇죠. 분들은 더 많이 걸리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BMW가 리트레이드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기존 BMW 오너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순번이 조금 더 앞당겨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저는 대략 한 2주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자, 그러면은 만땅 넣었을 때 네네. 저희 트립상에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한 몇 정도 나오셨어요? 대략 이게 650에서 7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 좀 차 사기 전에 좀 예상은 좀 하셨는지? 예, 뭐 일단은 기존에 운행하던 차가 네. 118D 모델이면 사실은 연비 면에서는 아주 훌륭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연비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네. 고민은 솔직히 했죠. 했지만 언제 또 내가 6기통 실키6 엔진을 겪어볼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이 그만큼의 선택이 열리고 나서는 사실 연비는 더 이상 고민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타보시니까 연비가 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좀 주행을 좀 스포츠하게 하면 네.
8 정도 나오고요. 어. 7, 8 정도? 7, 8 정도. 그런데 이제 연비 주행을 하면 11, 12까지도 뽑아냈습니다. 와, 11, 12. 네네. 자, 그러면 이거 한 달 유지비라고 하긴 좀 뭐하고. 네. 그냥 지금 주유를 한 2번 정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3번 정도 했네요. 3번 정도. 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 네네.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그 측면부의 차 옆에를 잘 깎아서 네. 위로 올려 쳐준다던가 이런 캐릭터 라인이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비교하면 굉장히 또 저를 미워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최근에 정말 친한 동생이 이제 센시어스 차량 아반떼 네. 소나타죠. 소나타. 네. 소나타 센시어스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저랑 이제 붙여놨었는데 네. 캐릭터 라인의 어색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센시어스도 굉장히 훌륭한 차고 네. 되게 예쁜 차지만 스포티한 감성을 차량에 녹이기 위해서 적용했던 어떤 디자인들이 BMW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여력이 낮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비교해서 이 차가 이뻐서 이 차가 좋습니다는 아니지만 네.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이 차가 제일 예쁘고 어떤 차와 견주어도 디자인적으로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카본 적용돼 있잖아요. 네. 카본 적용돼 있고 뭐 여타 다른 승용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워낙 118이랑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네. 새로운 느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어쨌든 BMW의 지금 G바디 모델들의 이 실내들이 다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어쨌든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인데 쭉 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네.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인데 이런 내장재들이 네. 가죽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순 있죠. 근데 물론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128D를 타시다가 이 차 처음 딱 탔을 때 첫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우리가 처음에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 기어를 넣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떼어가면서 주행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 느낌이 달랐습니다. 브레이크를 뗐는데 이 차가 앞으로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제가 이 차를 방해하고 있는 느낌을 자꾸 주니까 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운행을 해야 됐던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밟아본다고 밟아보지만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네. 이 엑셀의 3분의 1 정도밖에 밟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밟았다가는 금세 이 너무나 과속 주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도 또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좀 조심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것이 뽑기 운이 좀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저는 뽑기를 굉장히 믿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전자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뽑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일단 제가 뭐 다른 M340 오너분들의 어떤 고충을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우리 국내에 아직 1000대도 안 풀린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지금 뭐 이 차량이 내가 뽑은 이 차가 다른 M340i보다 조금 더 미흡하다, 아니면 어떤 점에서 좀 운이 좋았다, 이런 건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튜닝 하신 게 혹시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네. 이제 할 마음은 사실은 계속 있는데. 정말요? 네네. 이제 스포일러가 네. 이따가 물론 영상 통해서 차량 스포일러 보시겠지만 네. 이 스포일러가 아주 요만큼 생겼습니다. 요렇게 아주 조금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거 손모양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네. 어쨌든 그 스포일러가 아주 좀 귀여워요. 네. 근데 이 차량에 좀 맞지 않는 귀여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스포일러만 조금 손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M340i 오너분들은 네. 반드시 하는 튜닝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 퍼포먼스 배기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량도 지금 M340i M 배기가 물론 들어가 있지만 네. 그 M 퍼포먼스 배기가 들어갔을 때와는 굉장히 또 다른 사운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 퍼포먼스 배기를 하지 않을 거라면 M340i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차주님은 일단은 배기와 스포일러 정도. 그쵸. 근데 저는 사실은 배기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배기가 시끄러운 차량을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지금 정도의 사운드가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스포일러만 어디 그 GT 윙 같은 거 큰 거. 그렇죠. 근데 너무 또 크면은 네.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적절한 정도가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처음 딱 앉았을 때 이 느낌 지금 어떠신지? 네. 일단은 사실 이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죠. 네. 네,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118D에서도 약간 세미 버킷이었어요. 옆구리를 감아줄 수 있고 그 옆구리를 잡아준 그 부분이 날개 부분을 더 조이거나 아니면 더 늘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네. 이 차량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확실히 다릅니다. 이 등을 기댔을 때 어깨까지 나를 그렇죠. 지탱해 준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앉았을 때의 느낌은 M340i가 월등하게 좀 좋지 않나. 다른 시트들보다도 118D보다도 훨씬 좋고, 일반 BMW 이제 G바디 320 차량을 제가 또 약 4일간 운행을 해봤었는데 네네. 네, 근데 그때의 느낌보다도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좀 잡아주는 게 좋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네. 어떻게 시트 포지션을 바로 딱 잡으셨는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몇 번 좀 이렇게 좀 하셨는지. 그렇죠. 일단은 시트 포지션 굉장히 저는 처음 탄 그 시점에서 크게 조절하진 않았어요. 그 그 말인즉슨 제 키가 굉장히 이제 신장이 이제 작은 편인데 네. 왜냐면 이제 165 정도거든요. 몸무게는요? 몸무게가 이제 61kg입니다. 61kg. 네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165에서 161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양심을 걸고. 네. 근데 처음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쭉 내려도 네. 앞에 이제 앞 도로를 주시할 수 있는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최대로 내린 상태인데도. 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저보다 신장이 훨씬 크신 분들, 예를 들면 키가 180, 185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은 이렇게 좀 높게 느껴지지 않을까, 최대로 낮춰서 좀 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한 185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185 이상이시면은 사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네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네. 그립감은 좀 어떠신지? 일단은 똑같죠. 118D랑 같은 핸들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또 느끼고 있어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나 이런 M 퍼포먼스 차량들은 다 이런 모양의 또 이런 크기의 핸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잡고 운전을 하기에 더 편한가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네, 일단은 원래 얘를 완전히 그립한 상태로 주행을 하지는 제가 않고요. 이렇게 좀 마찰을 잡고 주행을 한다던가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하는 타입인데 약간 글쎄요, 제 스타일에는 맞진 않아요. 근데 뭐 모양을 보시는 분들은, 운전을 이미 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모양의 핸들이 나에게 편하겠다 편하지 않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핸들의 이 규격이라고 할까요? 이 두께는 사실은 스포츠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꽉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핸들이라는 게. 차주님은 그러면 핸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지금까지요? 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뭐 많은 차량을 타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탔던 모든 차량들 중에서 제가 가장 편했던 거는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 포르테였어요. 포르테? 네,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잡고 돌리기가 양쪽으로 걸려서 좀 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비빌 차량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포르테는 K3의 조상격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K3? 지금은 찾아보기도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러셨구나. 저는 저기 꽈트로 포르테라고 저기 마세라티. 저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꼭 제가 그만큼의 또 저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핸들에 기아 포르테 핸들이 꼽아져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다. 그렇죠. 근데 또 그러면 약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떠신지?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왜냐면 일단 기존에
일반적인 승용 차량을 세단 차량을 운행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오. 힘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핸들을 돌려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일단 118D 지금 차주분들이 이걸 듣고 계신다면 118D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요? 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128D는 왜 무거운 거예요? 118D가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까요? 핸들이 되게 무거워서 오. 약간 우리 파워 핸들 네. 처음 나왔을 때 03년식 뉴코란도 벤 이런 차량 운행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스포츠보드 넣으면 당연히 좀 더 무거워지죠. 사실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스포츠를 하면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무거워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체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요? 유튜브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시고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네. 핸들을 잡았을 때 이거 확실히 엄청 무거워집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분들의 그 손가락에 있는 미세한 그 최첨단 센서가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 같은 일반인은 그렇게 느끼긴 좀 어려운 것 느끼기는 같아요. 좀 어렵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쪽 창문 쪽 네.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 쪽 버튼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혹시 아니면 정위치에 있다. 좀 어떠신지? 일단은 약간 앞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제 신장이 그러니까 리치가 일단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 키가 170 정도 되신다, 170 이상이시다, 175 정도 되신다면 엄청 편하실 거예요. 저는 약간 어깨를 앞으로 빼줘야 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거야 이제 저와 같은 약간 단신의 운전자분들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버튼의 위치가 저한테 애로사항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썬루프 이게 이제 일반 128D랑 아예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 실내등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 이후로 좀 조작하기가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걸 저번에 안 보고 이렇게 누르다가 여기에 제가 손가락이 걸려서 딱 뜯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이 되게 아팠었는데 여하튼 이제는 좀 무서우니까 보고 누르려고 하죠. 이 썬루프 관련된 버튼 외에는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질감 있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위치는 없습니다. 다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캔들도 그렇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 스포츠 버튼인데 여기 스포츠 버튼이 좀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좀 불편하다고 좀 말씀하셨던 분들 좀 계시긴 했었는데 차주님은 좀 어떠신지? 일단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1년 가까이 이미 탑승을 했던 그 차량의 버튼 위치들이기 때문에 안 보고도 누릅니다. 안 보고도 누르고요. 이렇게 하면 컴포트고 이렇게 하면 에코고요.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잘못 누르면 저거 스타트 버튼 누르실 것 같은데. 또 그럴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운행을 하다가 스타트 버튼을 그냥 한 번만 딸깍 누르는 거는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고 근데 다만 이제 BMW가 3초 이상 이걸 누르면 긴급하게 좀 멈춰야 된다라는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차량 속도가 낮아지면서 정차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사항이 좀 있다면 모니터인데 보니까 약간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를 쓰고 계시는. 예, 맞습니다. 거의 제가 드물게 좀 봤었거든요. 네네.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이미 익숙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엄청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저는 1년여 가까이 보고 있지만 아직도 헷갈릴 때가 조금은 있고 근데 이건 적응 개인차가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잘 만든 건 팩트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지만 이 기존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실 수 있다, 좀 어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차주님께서는 그냥 순정 내비를 그렇죠. 사용하고 계시. 네네. 자, 그리고 저거 위에는 뭐예요?
어떤 저거 계기판 예 그거 이거 이거 그 전화번호 네. 주차 전화번호 네네네 이것도 이제 여쭤하시면 돼요. 네. 네. BMW 코오롱 모터스 네.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네. 그리고 요거는 HUD 혹시 있나요? 네, 지금 저도 HUD를 보고 주행을 하고 있고요. 괜찮아요? 네, 내비게이션 입력을 하면요. 네. 이 HUD가 몇 차로로 가야 더 좋다. 혹은 이렇게 갈려있는 길에는 어떤 곳으로 빠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대박.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 M340i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키게 되면 여기를 한번 혹시 예. 네, 이렇게 약간 테슬라 모드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옆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그 차량의 크기가 트럭 수준인지 혹은 오토바이인지 이 정도 인식을 하거든요. 네. 이 모양이 이제 HUD에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떼고 있으면 네. 네네네.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인데 네. 말 그대로 운전을 보조해주는 기능인데 제가 지금 이게 차량이 내가 손을 핸들에서 약간 떼어 놓아도 스스로 조향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태도 HUD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 위에가 저 센서죠? 눈 사람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앞을 잘 주시하는지 딴짓거리를 하는지 좀 보여요. 네. 네. 차가 사람을 또 감시하네. 그렇죠. 네. 네. 위험한 세상입니다. 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네. 이거 수납 공간 128D 타시다가 이 수납 공간 뭐 컵홀더라든지 네네.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일단 컵홀더는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건 있는데 같은 느낌인데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일단 이 앞에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글러브 박스, 콘솔 박스라고 하죠. 네, 콘솔 박스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도 안정적이고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좁습니다. 이거 물안경인가요? 선글라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선글라스가 없습니다. 네, 선글라스 케이스는 없고요. 원래는 이쪽에 제 왼쪽 무릎에 분명히 수납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 딜러분한테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없습니다.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볼 때 편의성을 위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고 여기서 우회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납 공간의 어떤 여유로움은 잘은 없지만 너무 센스 있게 잘 만든 거는 이제 차량 문에 보면 도어 트림에 이제 컵홀더. 그리고 컵홀더와 또 나뉘어진 공간이 또 넓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먹은 커피를 잠깐 치울 곳이 없을 때 굉장히 애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러네요. 거. 네. 봐도 굉장히 편하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내비는 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다 되죠? 일단 BMW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감히 전하는 말씀인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너무 지금 최적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사용이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말고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하시면 될 것 같고 애플 카플레이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잘 개선이 되어서 사용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D7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 이제 등급이 높은 모바일 블루투스와는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에 좀 검색하시면 해결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제 처음 내가 BMW를 타게 되었고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야 된다면 우선 블루투스 등급 버전을 낮추고 운행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갑자기 계기판이고 뭐고 다 꺼져 버리거든요. 대박.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불편했었는데 방법을 알아내고 나서부터는 조금 편하게 주행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하셨죠, 차주님은요? 일단은 휴대폰 갤럭시 핸드폰 기준으로요. 설정해서 디버깅 옵션을 해제하시고 이제 블루투스의 버전을 1.6이나 1.5로 세팅되어 있는 걸 1.4로 낮춰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처음 탔을 때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 좀 어떠신지? 일단은 보시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주행을 할 때는 이 차량은 거의 세단과 같은 또한 3000cc 차량이다 보니까 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승차감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오. 하지만 하드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드하게 이제 승차감을 느끼시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 오히려 롤링이 저는 있는 차량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훌륭한 차들이 많잖아요. 뭐 그랜저라든가 뭐 E클래스급 뭐 이런 차량들도 글쎄요, 저는 롤링이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 롤링에서 오는 불편함이 저는 더 저를 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분이 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의 한정으로 네. 굉장히 승차감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방지턱을 세게 넘어도 앞좌석에서는 크게 뭐 엉덩이가 들썩인다던가 이런 건 없습니다. 뒷자리는요? 뒷자리는 이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아간다? 네, 이제 하늘을 뚫고 날아갈 수 있고요. 네, 놀이공원에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뒷좌석에 타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 뭐 크레임도 좀 받아보셨어요? 뒷자리에서? 야, 이거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거 왜 이래?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뒤에 동승하시는 분들을 같이 태우고 네. 주행을 했었는데, 지금 앞에 나오는 요런 조금 큰 방지턱을 네. 쿵 하고 넘게 되면 네. 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뭐 이거는 되게 심했다 방금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뒤에 딱 한 번 타봤는데 네. 글쎄요, 저는 또 재밌게 느껴서. 재밌게. 물론 편안하진 않습니다, 뒷좌석이 결코. 네. 가속력인데. 그렇죠. 가속력은 좀 어떠세요? 가속력은 네. 이게 사실은 꼭 느껴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데, 네. 도로가 도로이니만큼 네. 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네. 이제 제로 100이 4초대입니다, 이 4초요? 차량은. 네. 근데 저는 10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데도 엄청나게 가속력이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네. 뭐 제가 이렇게 밟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네, 그렇게 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계시는. 그렇죠. 128D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 그렇죠. 지금 편한 도로니까요. 그냥 네. 제가 살짝만 엑셀을 쳐보면 네. 네. 약간 계속 남습니다. 방금도 반 정도도 안 밟은 거였는데 엑셀이 계속 남고, 더 밟아줄 때마다 뒤에서 펀치를 때려주는 느낌. 혹시 그럼 이거 꿈속에서요? 네. 이 최고 속도 혹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제가 꿈속에서 정확히 217, 220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충분히 이 차량이 지금 내 손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다. 네, 이 차량을 내가 지금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제동력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급 가속은 해봤는데요. 네. 급 점거는 안 해봤어요. 급제동은 안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들어있지만 네. 밀린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밀리는데 끝에 가서 갑자기 예민해지는 네,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신호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요. 네. 네, 약 70km 전후에서 네. 브레이크를 좀 밟기 시작하면 지금은 부드러운데, 네. 그쵸, 지금 좀 부드럽게 그렇죠.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이 끝에 가서는 갑자기 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죠. 제가 브레이크를 떼면서 지금 멈춘 건데도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드라이빙 스킬의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제동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정도 고성능 차량에 이 정도 브레이크라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물론 그렇게 밟고 다녀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맞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자, 코너링인데. 네.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 네, 코너링. 코너링은 제가 물론 많은 차량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포르쉐 박스터도 잠깐 타봤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네. 또 물론 118을 좋은 차량들 중에서 제일 오래 탄 건 118을 1년 정도 타본 거지만, 이 차량은 이게 될까가 의문을 주는 코너링이 아니고요. 더 될 것 같은데를 느끼게 해주는 코너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급하게 코너를 돌 때, 특히 IC 빠져나갈 때나 이럴 때 50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밟으면 안 될 것 같은데를 하면서 아찔하게 넘어가잖아요. 50. 네네네. 네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야, 더 밟아도 되겠는데, 더 밟아도 되겠는데를 느끼면서 코너를 탈출할 수 있는 굉장한 또 재미가 있는. 박스터보다 상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박스터 오너님들께서 저를 굉장히 혐오하시는 소리가. 괜찮아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박스터보다 코너링이 더 좋은 것 같다. 네네. 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혹시 네. 변속 충격이 좀 있다거나. 노킹은 제가 느낄 때 거의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포츠 모드 땐 이 친구가 노킹을 일부러 내주는 거 아닐까. 너의 스포츠한 드라이브를 나는 응원할게라는 느낌으로 네. 노킹을 내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스포츠 모드를 놓는다고 ZF 8단 미션이 뭐 다른 뭐 수동 클러치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는 변속할 때 충격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고, 저는 이게 지금 8단이라고 인식을 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한 단 더 부드럽게 올려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 네네. 이게 보니까 지금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어댑티브 네. 가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는 스포츠를 일단 누르면요, 바로 스포츠 플러스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또. 네. 근데 이게 이 지금 같은 엑셀에서 스탠다드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 같은 엑셀에서 스포츠로만 바꿔주기만 해도 네. 차가 갑자기 나 달려갈 거야 라는 느낌으로 좀 바뀌죠. 그래서 확실히 모드를 바꿨을 때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에코를 놨을 때는 차가 안 갑니다. 차주님은 개인적으로 주로 어떤 모드를 많이 좀 쓰시는지? 저는 컴포트로 당연히 컴포트 다니고 있죠. 왜냐면 기름을 땅에 뿌리고 다닐 만큼의 재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기름값이나, 그러니까 이런 유류비 걱정을 떠나서 스포츠 모드로 계속 다닐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친구가 밟다가 떼면은 이걸 느껴야 돼서.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힘이 굉장히 세져요. 그 덕분에 운전 피로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컴포트로 놓고 편안하게 다닐 때가 좀 더 많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요거는 아까 좀 말씀을 좀 딱 해주셨고. 네네. 자, 스피커인데 보니까 스피커가 이게 하만카돈.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별로예요. 네. 정말 좋아요. 사실은 저음에서는 묵직하게 때려줍니다. 아주 괜찮은 느낌을 주는데 뭉개지는 느낌이 저음에서도 나고요. 고음은 별로예요, 정말. 뭐 제 친한 친구들이 좋은 차량을 많이 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차량에 있는 스피커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까 뭐 보스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여하튼 직진인가요? 아니, 우회전이죠. 알겠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 레그룸이나 등받이 각도, 헤드룸. 지금 일단 지금 뒷자리에는 뭐 카메라에 담기진 않지만요, 신장 183, 4 이상의 또 몸무게 100kg 이상의 이제 굉장히 체격이 좋은 분들이 지금 현재 탑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촬영을 위해서 시트를 굉장히 뒤로 당겨 두신 상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이제 동승한 친구가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진 않은 걸 보면 괜찮아요?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G바디 넘어오면서요, 원래 기존 F바디 때 아반떼보다 이게 실내 공간이 작다라고 혹평을 받았었죠. 근데 G바디로 BMW가 넘어오면서 제가 볼 땐 이만큼 실내 공간을 잘 뽑아줄 수 있는 기술은 현대에서 빌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실내 공간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계신다. 자, 트렁크 사이즈인데 트렁크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에 뭘 이것저것 쓸데없는 걸 많이 넣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뭐 트렁크가 꽉 차서 불편하다 이런 걸 느꼈던 거는 118 이후로는 없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118은 워낙 뭐 해치백 차량이니까 트렁크가 작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이즈가 아니고서야 이 정도 사이즈라면은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것도 2열 폴딩 되죠? 네, 폴딩 됩니다. 차박을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예, 불가능하다고 말씀. 네. 저도 차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예전에 뭐 차박 매트니 뭐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또 이렇게 구매해봐서 시험을 해봤던 입장에서 네. 불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는 게 더 편합니다. 오히려 이 차량으로 차박을 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혹시 뭐 2열 폴딩하고 2열 폴딩을 하고 트렁크에 내 몸을 넣어야 되는 네. 개념이잖아요. 네. 되게 불편하실 되게 겁니다. 일단은 그 이격이 있어요. 네. 2열 폴딩이 되고 네. 이 꺾이는 이 느낌이 네. 있습니다. 여기가 허리에 안착되는 순간 일어나셔서 디스크 환자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해보셨어요? 네. 일단 누워보고 다 해봤습니다. 누워보고? 이것도 끝까지 당겨보고 다 해봤는데 네. 일단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거. 꿈도 못 꾸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사실은 제가 이 차량에서 단점을 찾기가 좀 더 어려워요. 단점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스포츠한 주행을 원해. 또 나는 어느 정도 사람도 태워야 해. 또 나는 때로는 연비 걱정도 할 것이야. 그런 것들이 다 차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단 한 번도 뒤지는 게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연비 주행하고 싶으면 12km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웬만한 소나타 차량과 같은 연비를 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뭐 국내 최고의 중형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같은 연비다? 6기통 3000cc 엔진에? 그러면 뭐 할 말 다 한 것 같고요. 또 주행 성능은 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4초 만에 100km까지 그러니까요. 달릴 수 있는 차량이고 더불어서 글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장점을 말씀드리기가 더 어려운 건 단점이 없다라고. 단점이 없다. 네네. 자, 그러면은 차량 관련돼서 이건 좀 아쉽다. 물론 아까 내장재나 뭐 내장재나 그렇죠. 그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위에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내장재도 어떻게 보면 억가예요. 왜냐면 그렇죠. 너무 예뻐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고급 차량을 탑승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다 이런 걸로 돼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죠. 그렇죠. 죄송하지만 정확히 질문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차량 관련돼서 좀 이건 좀 아쉽다. 이건 좀 아쉽다. 이거 좀 넣어주지. 이거 좀 넣어주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뭐 그죠. 모든 BMW 오너분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통풍은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인데 너무 야박하지 않았나. 사실은 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을 거고 넣을 계획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국내 시장을 BMW가 점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넣지 못했던 건 반도체 이슈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은 그 외에 뭐 통풍 시트를 외적으로 볼 때는 이 차량에 없는 기능이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에 딱히 아쉬운 점은 없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이나 뭐 옵션 등등등. 구유진입니다. 일단은 구유진이에요. 일단 제가 이 차량은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트렁크 이제 자동으로 닫는 기능이 없는 차량이지만 거기서 오는 엄청난 불편함은 없고 어차피 그게 불가피한 영역이었죠. 왜냐면 뭐 제가 기다린다고 그 옵션이 달린 차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 사실은 없고 외장 이제 색깔 또 실내 시트 색깔 이런 것들은 제 완전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이 차를 타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되는 차량으로 받은 거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타협은 했지만요. 또 저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차 출고를 이제 하기 직전에 딥블랙 에디션이 나왔어요. 딥블랙 에디션이 이제 전국 18대인가 16대 한정으로 그거를 내가 한번 도전해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일단 거의 로또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또 억지로 찝어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연히 보증기의 수리는 당연히 없고.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BMW 서비스 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일단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과 서비스 센터의 거리가 많이 멀지는 않아요.
많이 멀지 않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사실 BMW 그 애프터 서비스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딜리버리 서비스. 그러니까 제가 차량을 센터에 가져다 놓으면 네. 다시 저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까지 갖다 준다든지, 또 제가 이용해 보진 않았지만 제 차가 고장났다고 하면 가져가기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수리가 필요할 때.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서비스가 국내에 잘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차를 또 이 차를 또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네. 국산 차를 타다가 M340i로 또 가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네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한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좀 탈 수 있는지. 약간 넌센스한 질문이지만. 그렇죠. 굉장히 넌센스한 질문. 그래도 차주님께서 한 2주 지금 주행을 이제 해보셨으니까. 네네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차량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떤 금전의 갭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제 나이에 또 대략 30%까지는 또 차량에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을 구매하신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던가. 결혼해도 못 사지 않나요? 집 살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한 20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집은 규제 지역이다 뭐다 해서 청약을 당첨이 돼도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나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해야 한다,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여윳돈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있으신 거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집을 위해서 쓰는 돈, 뭐 나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돈, 이런 거 다 하고도 2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신 게 아니면 이 차는 타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차에 대해만 쓴다라고 가정한다면 200에 풀할부로 사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차량을 풀할부로 구매하고 위험한 선택이긴 한데요. 위험한 선택이다. 풀할부로 구매를 하고 200만 원씩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그게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보험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근데 저 같은 20대이신 분이,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20대시면 이 차량 풀할부가 안 나옵니다. 승인이 안 나요. 그러면은 대충 한 이 정도는 벌어야지 풀할부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300 정도면 될까요? 월에요? 월에 이 정도는 벌어야지. 그렇죠. 최소 그냥 차에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 500 이상 버셔도 풀할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제 친구가 Z4 지포 M40i Z4 M40i 차량을 이번에 저보다 빨리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 친구가 선수금 25% 정도를 넣어야지만 승인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 월의 소득이 대략 500이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감히 그 친구 소득을 말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Z4 M40i가 이 차량보다 대략 1000만 원 이상 비싼데 1500만 원 이상 비싼 차량이지만 선수금 20 몇 프로 안 넣고도 승인이 안 나오면 승인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일단은 월에 3,400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량 풀할부 승인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없죠? 말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있는 고질병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히려 제 차량의 배기 소리를 더 듣고 싶은데 배기가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안 들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직전 차량이 118이었다 보니까 지금 느끼시기에 어떻게 주행 좀 고요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저요? 그렇죠. 지금 대략 6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저도 사실 조용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절음도 거의 없고 이 차가 뭐 이슈가 좀 있나요? 아까 뭐 트렁크 빠진 거 말고 또 다른 이슈가 좀 있나요? 일단 반도체가 부족해서 들어가지 않은 기능들은
사실은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 네, 모든 차량들이니까 이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딱히. 근데 뭐 리콜을 받으신 분이 있는 건 알아요. 리콜이요? 네, 리콜을 받으신 분이 있는 건 아는데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 이유가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정말 친한 친구들은 네. 입에 발린 얘기를 해주죠. 성공했네 라고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분명히 이제 뭐 저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는데 네가 이렇게 타도 되겠느냐라고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판단은 모두의 자유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주위 반응이 좀 그렇죠. 있었다. 그렇죠. 하차감 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M340i든 M3든 320이든 차량을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나 또 BMW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서는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330인지 330i인지 320D인지 네, 어차피 모르시거든요. 이게 뭐 M 그릴, 그러니까 뭐 키드니 그릴이 M340 전용이고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려봤자 그래? 내가 볼 땐 3시리즈인데?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3시리즈 하차감이 엄청날 리는 없죠. 물론 3시리즈 훌륭한 차지만. 알겠습니다. 혹시 에피소드 있었나요? 에피소드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네. 어떤 거죠? 사실은 이 차를 바꾸게 된 원인이 118을 자꾸 누가 긁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긁거나 그러지는 네, 이제 그게 최고의 에피소드죠. 이 차량 출고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됐는데, 엊그제 확인했습니다. 긁었더라고요. 지금 이 보조석 뒷좌석 쪽에 보면은 제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의 열쇠로 그은 자국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범인을 잡으려고 4채널 블랙박스에다가 지금 보조 배터리까지 해놨는데 SD카드도 256기가로 대용량으로 넣어놨는데 저의 이 천성 게으름 확인을 그날 바로 했어야 됐는데 SD카드 리더기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날에 한 거죠. 못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게 되실 제 차를 긁은 분 보고 계신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고요. 그렇죠. 이 다음에 제 차 긁으신 분은 바로 당일에 확인을 해서 반드시 제가 어떻게 해서든 불이익을 안겨드릴 겁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이것만큼 꼭 알아야 돼요. 일단 어떻게 된 계기로 구매하셨더라도 이 차량에 대한 만족감은 분명히 제가 감히 육성으로 전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차량을 탑승하셨을 때 느끼시기가 좋으실 거고요. 냉간 시동 소리 시끄럽습니다.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 배기 튜닝을 안 하더라도 냉간 시동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 그거는 꼭 알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 시끄러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과거에는 정말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친한 친구가 그렇게 이제 배기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을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그 친구의 차량도 주변에 이렇게 막 피해를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좀 붕붕거리는 차량을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직접 운전해 보면서 뽕맛을 느껴봐야 안다고 이제는 제가 뭐 들리지도 않으면서 제가 막 팝콘 튀긴 거 들었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으신지? 가격이죠. 아무래도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이고 8천만 원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실내 공간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뒷좌석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상급의 차량, 그러니까 M440이라던가 아니면 뭐 당연히 뭐 포르쉐 박스터급 올라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 차량보다 훨씬 스포티한 차량들로 올라갔을 땐 애초에 고민할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뭐 뒷좌석 공간이 넓냐 좁냐 이런 것들. 그렇죠. 어차피 그런 차량들 수준 올라가면 아예 뭐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타협을 잘 볼 수 있는 차량의 마지노선이 M340i.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가 좀? 카시트를 장착하시고 2열에 네. 아이와 함께 이제 어린 아이와 함께 운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절대 좋지 않은 차량입니다. 뒷좌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지턱을 세게 넘어서 앞좌석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뒷좌석은 날아가요. 자이로드롭 타듯이. 네. 그러니까 이 차량에 카시트 장착하고 아이를 뒤에 태운다고 하면 안 되죠. 아이에게는 부담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리어카 타고 아,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끄시는 손수레 타서 네. 논밭으로 자주 갔었지만 그보다 더 승차감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 네, 이 정도 됩니다. 아, 네. 예. 한 줄 평. 점점점. 네, 쉽게 결론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20대에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차량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주실 것 같으신지? 제가 사실 이 다음으로 꿈을 또 그리는 차량이 있어서 예. 그 차량을 위해서 이 차는 별 4개 반. 4개 반. 네, 4개 하고 반 덤으로. 그럼 마이너스 0.5점 혹시 어떤? 네, 마이너스 0.5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다음 차량이 더 이제 삐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 차만 봤을 때 그냥 만점이네요. 그럼요. 네,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 다음 차는 혹시 어떤 거예요? 파나메라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파나메라. 네, 제 인생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꿈만 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이 M340i 네. 과연 또 사실 건지? 그럼요. 네. 그 정도로 그럼요. 만족감이 매우 높은 차량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요거 빠졌다 있으신지? 아니 제가 또 워낙 TMI다 보니까 예.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물론 집에 가서 또 잠들기 전에 그 얘기 했어야 됐는데 싶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